안녕하세요.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김동원입니다. 지금부터 할머니 우리 할머니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8월 14일인지 알고 계시죠? 30년 전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하고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날을 기억하고 기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전쟁의 아픈 기억은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전쟁은 전쟁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커다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해자의 명확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받는다 해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죄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할머니들의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한 작은 위로라 여기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준비한 함께한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모아 응원해 주시고 지지 부탁드립니다. 함께한 청소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로 더위로 참여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기꺼이 함께하자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북콘서트 공연은 1부 증언, 2부 기억, 3부 동행이라는 키워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한성원 지음 소동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지나간 시간의 아픈 이야기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이웃, 가족 또는 스스로의 모습을 찾아내주길 부탁드리며 할머니, 우리 할머니 북콘서트 문을 엽니다. 우리 할머니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북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고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하고 증언하여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은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을 일으켰던 장소에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취업이라는 거짓말로 혹은 강제로 여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위안소와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정부에서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증언했던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며 전 세계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한 김복동 할머니는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피해 내용을 공개 증언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고 평생을 다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늘 꼿꼿하고 의젓했던 김복동 할머니는 누구보다 강인한 인권운동가셨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집 막내딸 강일출 할머니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던 어느 날 총칼을 찬 순사에 의해 중국 지린성 장춘의 한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강일출 할머니는 위안소에서 생활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 위안소 밖으로 버려져 산채로 태워 죽이려는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하여 살아남았습니다. 2016년 귀향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져서 증언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힘겨운 기억들을 상기하면서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증언하는 이유는 나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강일출 할머니는
텃밭을 일구며 농사를 짓는 게 일상이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50년간 꽃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 여성들과 서로 격려하고 매일 기도하며 짐승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 올 때 누군가가 준 흰 손수건에 함께 있던 소녀들의 이름과 도착한 날짜를 자수로 새겼습니다. 평생을 간직해온, 그러나 가족 누구에게도 그 사연을 말하지 못했던 이 손수건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전쟁기념관 제2차 세계대전 전시관에 가장 중요한 기록물 중 하나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얀 루프 오헤르는 네덜란드계 호주인입니다. 서양인 중에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을 깨게 만든 것은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세상을 깨우는 용기였으며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김학순 할머니를 기억하고 그 용기를 이어갈 때입니다. 우리가 김학순이 되어 함께 인권, 평화의 길에 걸어가겠습니다. 네, 노래는 기억합니다. 박차순 할머니는 전주에서 살다가 한커우에 큰 공장이 있어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위안소에 끌려갔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위안소의 기억이 부끄러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76년간 중국에 살면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도라지, 아리랑, 민요는 기억합니다. 험한 삶 속에서도 옛 노래를 간직하고 있는 박차순 할머니를 기억하며 오늘 북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도라지, 아리랑, 해금 연주는요. 김소영, 송우림님, 반주는 최경미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해금 연주의 김소영님, 송우림님, 그리고 키보드의 최경미님께서 연주해 주셨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말은 잊었지만 아리랑을 부르며 도라지를 부르며 견뎌온 세월을 권윤덕 그림책 작가님이 꽃할머니라는 그림책을 펴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송우림님이 그림책을 읽고 시를 짓고 고등학생이었던 정다솜님이 작곡을 하여서 물고기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송우림님의 어머니이신 김민정님께서 물고기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초대합니다. 김민정님, 해금의 김소영님, 키보드의 최경민님께서 반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물고기가 되어 자유롭게 바다를 헤엄치며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린이의 마음이 시에 담겨 있어서 노래를 듣는 내내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응원했습니다. 저희가 그 응원하는 거 하면 또 여강고등학교에서 여강중학교에서 또 소녀의상을 작은 소녀의상을 세웠던 우리 정혁원님 모시고 어떻게 기억했었는지 잠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혁원님. 네, 저희 그 꿈집 동아리라고 독서 토론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여기 졸업한 강리 학생도 보이고 하는데
수요 집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자유 발언도 하고 꽃할머니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정의격 연대 그 대표님 모셔서 특강도 들으면서 그런 독서 활동을 넘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좀 더 기억하고 좀 더 이 일을 알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SNS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작은 소녀상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한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여름 한철에 어떤 이렇게 모금 운동도 하고요.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복숭아 티도 팔고 해가지고 전교생, 교사, 학부모, 졸업생들까지 참여한 지역사회까지 참여한 그런 모금 운동 끝에 네, 전국에서 102번째로 작은 소녀상을 세워서 그 의미를 되새긴 적이 있습니다. 그룹 과정을 거쳤었고요. 이 수요 집회라는 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위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또 가장 슬픈 시위라고 하는데 그 한 240여 분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거의 다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14분인가 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는데 하루빨리 일본이 진심어리 좀 사과를 했으면 하고 여기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마주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서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여주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마을교육 공동체 여주 사람들 분하고 토닥토닥 간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어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뜨겁게 기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역사 공부이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관고등학교의 시프트라는 동아리, 자율 동아리에서도 저희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서영님 낭송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김원옥 할머니는 가수셨습니다. 90세의 가수로 데뷔하였습니다. 13세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길원옥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노래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는데 쓸데없이 앉아서 남의 흉이나 보다간 웃음이 없어지거든. 그러니 노래가 좋지. 라고요. 할머니는 크나큰 아픔을 한자락의 노래로 치유합니다. 할머니는 멋진 가수이자 인권운동가이며 평화운동가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입니다. 살아계실 때 활발히 활동했던 것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할머니들께서 한 분 한 분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제 생존자는 20명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 어느 여름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서 생존자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잠이 안 온다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과 함께 기억하고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선택한 단어, 표현, 행동이 할머니들에게 상처와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아픈 기억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기억할 때는 우리의 신중함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강덕경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문필기 할머니, 박영심 할머니, 배봉기 할머니, 송신도 할머니, 정서운 할머니, 안점순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 이용녀 할머니, 살아계실 때 활발히 활동했던 것처럼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이제 3부 동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연주자들께서는요, 내려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무대에서 계속 절 받는 것처럼 앉아 계셔서 네,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증언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제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동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가영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1400회 수요시위일이자 기림의 날 행사에 뛰는 듯한 더위에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옥 할머니도 계셨고 아이들도 외국인도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도 계셨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뭉클해집니다. 한 책에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큰 아픔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서 외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당히 세상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을 알리는 할머니들은 진정한 슈퍼히어로입니다. 살아가기 바빠서 아픈 역사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서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어서 침묵과 방관으로 모른 척하면 사회적 폭력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살아가신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할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기 위한 작은 몸짓으로 동행합니다. 평화로에서 30년간 계속된 수요 집회에 참여하고 춤과 노래로 온 마음으로 우리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우리와 같은 나이에 아픔을 겪으신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 학교에는 작은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디자인 작업으로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미디어 파사드 전시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시민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전시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머니 우리 할머니라는 한성원 작가가 펴낸 이 책도 위안부 할머니랑 함께 지내면서 그림 그리고 활동했던 내용을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거든요. 이렇게 북콘서트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길시장 입구에 김학순 할머니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정의기억연대에서 만든 전시물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한 장 한 장 한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시물 안에 있는 QR코드를 보면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 QR코드를 찍으시고 한번 영상도 살펴보시고요. 김학순 할머니가 맨 처음에 1991년에 내가 위안부 피해자다라고 증언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권이 있는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신문에 나서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누가 나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나이가 70 다 됐어.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올 땐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내 차를 끌고 우리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발길을 타면서 하면은 참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기자면서 발길 못하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죽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이 집애가 좀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나 못해서 그런 대로 못다 시키고 절대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서로 알아야 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연주하는 과정, 그다음에 낭송하는 그 과정에서 살짝살짝 텀이 있을까봐 여유를 이렇게 뒀는데요. 다들 너무 훌륭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연주도 해주셔서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렇게 소감 나누는 시간 가져도 괜찮을까요? 네, 좋으면 이렇게 좋다고 표시해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제일 먼저 표시해 주신 강민주 님부터 한번 얘기 나눠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하루 보내면서도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경다영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읽는 부분은 경사영님이 대신 읽었지만 소감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일정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읽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번에는 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와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기림의 날 행사 이런 날이 사실 있는 줄 몰랐어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다영님은 지금 한글시장 입구에 전심을 설치할 때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하신 부분들은 유튜브에서 토닥토닥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가영님. 저도 수요 시위일은 일이라는 날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어서 뭔가 뜻깊었고, 코로나 시대로 조금 힘든 와중에 힘들고 조금 밖에 나가기 꺼려지는 이 시기에 집에서라도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혜림님. 네, 저도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이 기념일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유정님. 저도 여기 오늘 이걸 참여해서 알게 된 날인데요. 정말 참여해서 정말 이런 게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이걸로 통해서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유정님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경서영님. 네, 저도 지금
이 활동을 통해 그 8월 14일 이 날인 거를 알게 되었고,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날을 꼭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정유정 님이 중학교 2학년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경서영 님도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권현 님. 네, 저도 8월 14일이 그냥 광복절 전날인 것만 알고 있었지 위안부 기림의 날인 거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은 님은 여관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시프트 회장이신가 봐요. 대표신가요? 네, 그런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소감 한마디 나눠주시겠어요? 우선 이런 좋은 뜻을 함께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은 역할로서 참여하고 싶고, 위안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이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선님. 일단 이렇게 코로나같이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계속 온라인 집회라든지 이런 온라인 북콘서트 같은 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활동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뭔가 우리가 기억 자체를 하는 행위가 뭐고, 우리가 뭔가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피해자들의 아픔 같은 걸 계속 공감하고 연대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14일인가? 그때 이제 수요 집회를 1,500회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1,600회 이런 식으로 계속 할머니들이 수요 집회를 안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짜 바라고, 일본이 이제 정식으로 사과를 해서 더 이상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생존자들한테 2차 피해, 3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혁원님. 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기 아까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있다 그랬잖아요. 한참 지금 뛰어놀고 사실 어떤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뭐 약간 모른 척하면서 깜빡했다고 하면서 친구들 놀 수 있는 그 충분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 주신 여러분이 오히려 정말 감사하고 기특한 대단한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정말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져요. 네, 경다비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김강리님. 오늘 북콘서트를 통해서 저랑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예전부터 이제 위안부 문제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왔는데 할 때마다 되게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시민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김종현님.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후대의 시간에 묻혀지지 않게 계속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사님. 네, 저도
이렇게 기억되는 행사의 한 부분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기억이 잊혀지는 기억이 아닌 앞으로 계속 지속되고 정말 끝나지 않는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지 못하면 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김학순 할머니 증언 30주년인데 무슨 일 있어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인 여주 사람들 대표 권강선 대표님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저희 오늘 행사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성대하게 정말 누구도 관심 받지 않는 일을 여주의 10대 시민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참여를 해주셔서 잘 끝났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5, 6년 넘게 행사를 지속하고 준비했던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정말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안 계셨으면 오늘 행사가 정말 공허하게 끝났을 수 있는데 같이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잘 끝났고 정말 여주의 역사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 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여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다 가다가 잠깐 들으시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잠깐 멈춤하시고 묵념 한번 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